뭐부터 할까요? 질문할 게 있다면. 5번이요? 5번 전혀 없어요? 자, 맞은 친구는 복습을 내가 나랑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구경하시면 되고, 틀린 친구는 한번 눈여겨봅시다. 물론 이 앞번호도 물어봐도 됩니다. 자, 먼저 이런 식의 문양도 되게 학교 문제에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한 변의 길이가 4짜리 정사각형에서 색출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두 번째는 넓이를 구하랍니다. 자, 둘레부터 구합시다. 둘레는 근데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둘레는 이거를 한 번에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각을 내서 돌아서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직선 코스가 이 두 개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쉽죠. 얼마예요? 4, 4, 8. 됐나요? 네, 이게 8이에요. 그 다음에 곡선 코스. 얘와 얘인데요. 잘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대충 그러겠거니라고 하는 것보다 한번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여기서 요 길이는 뭐가 될까요? 요 원 반원에 반지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기 중심이라고 떡하니 써 있잖아요. 점이 찍혔으니까. 근데 요 반원과 요 반원은 사이즈가 똑같아, 안 똑같아? 반지름이 2니까. 그래서 갑자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네. R이 반지름이고, 그러니까 반지름 2배인 지름의 파이배가 원 둘레죠? 맞아요? 그럼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맞습니다.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중심각도가 만약에 X라고 한다면 중심각이 X인 반지름 R짜리 원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호의 길이. 호의 길이. 다른 의견 없으세요? 좀 졸린 거 아니죠? 눈이 지금 졸린 눈인데. 이거 할 때 뭐 하라 그랬죠? 이거는 어느 거의 일부라 그랬죠? 피자 한 판의 크러스트의 일부라고 했죠? 그 크러스트가 원 둘레죠? 그럼 의견 있으세요? 뭐에다가 가계 비율을 곱하면 될까요? 아직도 모르면 어떡하지? 자, 믿을 거는 지우밖에 없다.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2파이R이 한 판의 이 크러스트죠? 2파이R에 대해서 360분의 x 비율만큼 얘가 생기겠죠. 파이R이 아니에요. 2파이R이에요. 파이R 제곱도 아니에요.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x였습니다. 뭐 기분 나쁜 거 아니죠? 이걸 떨구시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게 이 호의 길이였다면 넓이는 어떻게 본다 그랬죠? 무엇에 또 가계 비율만큼 하시면 됩니다. 됩니까? 그러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야죠? 이때는 이거는 호의 길이였고 여기고 넓이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 굉장히 졸린 눈이군요. 잠깐만요. 어제 잠 못 주무셨어요? 오자마자 졸고 계시죠? 무슨 일이 있나요? 공기가 부족한가요? 자,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되죠? 복습을 좀 하시나요? 네. 파이R 제곱. 그 다음 곱하기 360분의 x. 파이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가 이 녀석의 넓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x를 모를 때 이 호의 길이가 알고 반지름 알고 할 때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s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이걸 통째로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때?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자, 얘기해 줄까요?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하려면 중심각이 주어지면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중심각을 모를 때는 대신에 호의 길이와 반지름만 주어질 때는 이 부채꼴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네, 여기 S만 구하려면. 땡. 어떻게 한다 그랬죠? 2분의 1 RL은 어떻게 구하죠? 이거 통째로 나누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약분되면서 파이 없어지고 R 하나 없어지고 여기 R도 없어지고 여기 밑에 R 하나 남고 2 남고 얘 남고 얘 남으니까 S분의 L은 파이분의 2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 파이가 아니고 R분의 2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지금 여기 R 남는 거 있으니까 되나요? 그럼 여기서 얘를 구하려면은 이걸 뒤집으면 L분의 S는 2분의 R이 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양쪽에 곱해가지고 이쪽에 이쪽에 보내버리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나요? 이 증명 유도를 여러분이 잘 아직까지 모르면 한 3번 정도는 해보셔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안 하시면은 내가 볼 때는 공부를 잘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여러분 나이 때 이걸 솔직히 최소 5번 이상은 나는 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나이 때. 그 정도 할 마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최상위권이 되려고 합니까? 나는 내가 최상위권이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얘기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나는 또 많이 가르쳤으니까. 그 정도 할 의지도 없으면 공부 잘할 생각을 마세요. 미안한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잘합니다. 머리는 다 비슷해요. 큰 차이 없어요. IQ 10 정도 차이 나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IQ는 120만 넘어가면 좋은 대학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뭐 대학교 이후에 뭐 그때는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실성입니다. 내가 지금 기억에만 이거 4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은 공부를 잘할 생각을 마세요. 왜냐하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없어서예요. 그 정도 의지도 없는데 뭐 어떻게 공부가 갑자기 잘합니까? 공부를 잘하는 건 그 사람들은 정말 의지들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뭘 시켜도 최소한 그 어느 이상만큼은 해냅니다. 열심히 하거든요. 또 이러네. 도대체 이거 뭘까, 얘는? 이걸 고정시켜버릴까? 됐다. 이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자, 요거 증명하는 거 귀찮다. 다시 해야지. 여러분, 그거는 알아서 하시길 바라고요. 나는 여러 번 설명해 줬습니다. 영상에도 있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시 합니다. 그래서 얘 구할 때는 내가 다음번에 물었을 때 답을 못 하시면 그러면 그냥 더 이상 안 물어볼 거예요.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사실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고등학교 가면 내가 100% 장담해 줄게요. 수포자가 딱 되실 겁니다. 내가 100% 장담할게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나 같으면 지금 먼저 해놓겠어요. 그래야 그때 지금 쌓아놓은 걸 가지고 나중에 그걸 빼먹더라도 버틸 수가 있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얘는 지금 이 4 두 개니까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파란 거 2개 하겠습니다. 파란 거 2개는 잘 보면 지금 여기서 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반지름이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습니다. 맞죠? 자,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게 반지름이면 지금 여기서 반지름인데 얘도 반지름이네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까? 팔 기대지 마시고요. 자세 바로 하시고요. 졸리면 수학을 못합니다. 수학은 머리가 정말 싱싱할 때 하셔야 됩니다. 미안한데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정말 수학을 잘합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나는 외고 나왔습니다. 외고는 문과로 많이 가죠. 맞나요? 나는 외고 중에서도 대원외고가 더 꽤 나왔습니다. 외고에서는 가장 잘하는 학교였습니다. 지금도 꽤 잘하는 학교고요. 지금도 최상위권 맞습니다. 1, 2등을 다투는 학교인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과 공부도 추가로 또 했습니다. 불법 이과반이었지만 나는 이과도 잘하고 문과도 잘합니다. 특히 나는 대학에서의 복수 전공은 또 경영을 했습니다. 원래 전공은 또 생명과학이지만 그런데 이건 얘기할게요.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똑똑한 건 맞습니다. 내가 이 얘기 해줄게요. 이과 전공에서 점수 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수 전공으로 경영을 했는데 조금만 공부하면 A를 받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머리 쓸 게 별로 없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문과이과 통합이지만 예전에는 문과이과가 달랐어요. 근데 수능에서 칠 때 이과생이 점수 잘 받겠다고 문과 시험 치면은 문과생들이 등수가 후루룩 밀립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과생의 문과 침공이라고 했습니다. 침략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문과생이 다 털려요. 집중하세요. 머리가 똑똑해지고 싶으면 여러분은 머리가 개발되는 나이입니다. 집중하세요. 졸면 안 됩니다. 수학은 머리가 졸리면 진짜 못 풉니다. 영어 단어는 졸려도 외워집니다. 그리고 이 얘기만 합니다. 영어는 미국 거지도 잘합니다. 안 그래요? 영어권 나라 거지도 영어 잘해요. 우리나라 거지도 우리나라 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 중에 수학 잘하는 사람은 꼽고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수학 잘하는 사람은 꼽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고급 두뇌입니다. 특히 요즘에 수학만이 아니라 수학의 어떤 과학적인 테크닉까지 섞으면 그런 사람들만이 취업이 잘 됩니다. 문과, 이과 취업률이 1대 9입니다. 이과생이 9명 취업될 때 문과생은 1명 취업될 정도 자리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물론 언젠간 이과생도 자리를 점유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생존력이 깁니다. 졸린 거는 졸지 말고 하시고 자세 바로 해주시고 최대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졸릴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해요. 나도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러면은 외고에서도 애들 졸릴 때 많죠. 그러면 점심 먹고 나서 특히 더운 날이면 되게 졸려요. 그러면 일어서서 들어도 돼요. 다 서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앉아요. 졸리면 일어서서 잠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 반에서 꼴등하더라도요. 점수가 안 나오니까 내신이 안 좋으니까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치거나 아니면 1학년 끝나고 자퇴하면 전학 가면 다른 학교 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 가면은 이게 하나만 얘기할게요. 선생님들 할 때는 한 반의 수가 50명 될까 말까 했어요. 한 48명에서 많은 반은 51명이었습니다. 요즘에 2배쯤 되겠죠? 요즘 몇 명이 되죠? 한 반에? 그러니까 한 절반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한 50등 하는 친구가 1학년 2학기에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다른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 가가지고서 전교 2등을 했습니다. 나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게 잘난 내 말이 그게 아닙니다. 걔네를 보면 그렇게 될 만큼 해요. 열심히도 하는데 머리도 안 나쁜데 열심히도 합니다. 졸리면 잠을 갖다가 일어서라도 쫓아서 합니다. 결국 마인드고 자세예요. 배우는 내용은 마인드만 잡히면은 아직까지는 금방 따라잡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나는 지금 그렇습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마인드부터 갖추세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들어갑니다. 얘 반지름이죠. 얘 반지름이죠. 얘도 반지름이죠. 집중하세요. 얘도 반지름이죠.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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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네 개의 길이가 전부 같아요, 안 같아요? 반지름, 또 이것의 반지름, 또 이것의 반지름, 또 이 녀석의 반지름이니까. 그런데 사이즈가 똑같은 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네 변이 같은데 추가로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거는 그 중에서도 이게 몇 도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쪽이 90도인데 여기 자체가 지금 보면은 여러분 우리 삼각형의 합동조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기억하십니까? 자, 원래 정석으로 풀려면 지금 나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마 대충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이거 정사각형이겠네. 대충 그렇게 푼 사람 있을 거예요. 그걸 틀리다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엄밀하게 풀면은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정사각형이다라고 물을 때 답이 적혀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변 같은데 직각이죠.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거 선 그으면 이 두 개는 합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슨 합동이죠? 아닙니다. SSS입니다. S, 공통이니까 S. 되나요? 안 되나요? 여기는 앵글을 모릅니다. 알겠어요? 얘만 알지 다른 쪽 앵글은 아는 게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직각이니까 여기도 직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무슨 삼각형?
이등변입니다. 그럼 두 밑각이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90을 반으로 쪼개니까 45가 되나요, 안 되나요? 얘도 똑같은 삼각형이죠. 45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90, 90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네 각이 90도고 네 변도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때요? 굉장히 까다롭고 좀 까탈스러워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100% 주관식 만점짜리 답입니다. 과정 중에. 됐습니까? 졸리면 서서 들으세요. 여기서 서셔도 됩니다. 사이드에서. 못하면 내가 교탁 드릴게요. 여기서 보셔도 돼요. 그거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자, 괜찮아요? 그러다 괜찮으면 거기 앉으시면 돼요. 좋아요. 자, 잘 보여요? 정사각형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왜 했느냐? 딴 거 없습니다. 요거 하나 밝히려고 이거 한 겁니다. 얘 90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것도 90 되죠? 그러면 이거 몇 도가 돼요? 90이 돼야 안 돼요? 여기도 90이 돼야 안 돼요? 요거 하느라고 이거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부채꼴이죠? 부채꼴인데 중심각이 몇 도짜리 부채꼴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거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반지름 얼마짜리 부채꼴이에요? 2니까. 자, 그러면 얘 호 두 개 합치면 요 반지름 2짜리 반원 180도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서 요 파란 거는 결국 이거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호의 길이 얼마죠? 이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느려요. 땡. 2파이 R인데 R이 2니까 원래 한 바퀴면 얼마가 되겠어요? 4파인데 그거에 반이 되니까 2파이가 돼야 안 돼요? 이게 이제 숙달됐다는 전제가 되려면 여러분 시험 전까지는 이게 암산도 될 정도가 돼야 돼요. 180도나 90도 같은 거는 4분의 1, 2분의 1 정도는 암산되잖아요. 그럼 한 바퀴 원둘레 구하는 것도 암산되잖아요. 거기에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하는 것 정도는 조금만 집중하면 암산 가능하잖아요. 그 정도가 돼야 중학교 학생들은 시험 칠 준비가 겨우 된 겁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시험 잘 보겠다고 그런 착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정도 수준 학생이 나중에는 못 살아남습니다. 미안한데 대학교는 그런 사람들이 가봤자 들러리밖에 안 됩니다.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공부로 먹고 살려면 그 정도 머리는 쓰세요. 맞잖아. 뭐라든 최선은 다해야 되잖아. 그지? 자, 누구요? 네. 자, 보고요. 됐어요? 안 됐어요? 2파이 됐어요? 얘가 2파이예요. 그래서 파란 게. 따라서 둘레는 8 더하기 2파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둘레가 그래서 8 더하기 2파이.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해했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에 무슨 색으로 하지? 이 색 좋습니다. 넓이는 더 쉽습니다. 넓이, 자, 넓이 구하려면 얘는 다 구했어. 직접 구할 수는 없어요. 이상한 모양이니까. 얘는 뭐 여러 가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만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했으니까. 큰 정사각형 넓이가 얼마입니까? 16이죠. 거기서 지금 요 부츠꼴 2개 빼고 빨간 정사각형 빼면 남는 게 요 가오리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겠습니다. 얘 2개 넓이 합하면 요 반원 넓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반원 넓이 어떻게 구하죠? 한 판 넓이가 얼마예요? 4파이 좋습니다. 그거에 얼만큼 해당되죠? 2분의 1. 그러니까 얼마예요? 맞아요. 잘했어요. 2파입니다. 그래서 요 넓이는 합해서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2파이 하나 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요 정사각형 넓이는요.
2잖아요. 4. 그럼 12 빼기 2파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끝이에요. 단위는 제곱센치, 넓이니까. 아까 거는 센티미터. 둘레 길이니까. 됐나요? 해석이 맞았죠? 이렇게 풀었죠? 맞아요? 좀 다르게 했어요? 대신에 요거는 꼼꼼하게 생겼어요? 그거만 추가하세요.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기하 지식은 철저히 누적이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웬 삼각형 합동조건이라고 했지만 분명히 쓰입니다. 이게 괜히 정사각형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수준의 태반은 딱 봐도 왠이 정사각형이겠네 싶어서 풀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딱히 이제 다른 결과는 안 나오니까 운이 좋아 맞는 건데 냉정히 말한다면 그렇게 쓰다가는 불충분한 서술형 주관식 답이 됩니다. 왜 저게 정사각형인지까지도 앞만 내 눈에 그렇게 보일 것 같아도 그 근거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겨짚고 그 과정을 넘기고 푸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거 끝나고 배우게 될 2학년 2학기 기하는 증명이 무지무지 그렇게 많습니다. 잠깐 좀 보이면 이게 이번 중간고사 2학년 시험지입니다. 오늘 시험 친 학교 애들이 갖고 온 건데 이 자식은 하나 실수해서 95점을 맞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뒤에가 다 서술형 답지입니다. 서술하시오라는 게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끝에. 서술하시오 있죠. 다 서술하시오라고 모든 문제 끝에 있지 않나요? 보이나요? 서술하시오, 서술하시오, 서술하시오. 보이나요? 보이나요? 서술하시오는 글자가 보이나요? 네. 가까우니까 직접 볼 기회를 주겠습니다. 서술하시오가 보이나요? 네, 전부 다 서술형입니다. 왜 그런지 서술하라는 건 다 그 이유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2학년 때 편하십니다. 자, 그럼 다음 몇 번이죠? 6번이요? 좋습니다. 자, 6번 하겠습니다. 자, 요 색칠된 두 부분의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됐죠? 자, 그리고 반원의 넓이와 부채꼴의 넓이가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자, 반원의 넓이라는 거는 이걸 내가 1번, 여기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반원은 1번과 2번의 합이 아닌가요? 그 다음에 부채꼴은 2번과 3번의 합이 아닌가요? 그게 같으려면 결과적으로 누구와 누구가 같아야 돼요? 네, 1번과 2번이 같아야 됩니다. 1번과 3번이 같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이걸 구하겠다고 용 쓰지 않고 지금 저 다른 걸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부채꼴을 구하려고 하니까 반원의 넓이와 부채꼴 넓이가 같다라는 걸 한번 잠깐 좀 집중해 볼게요. 자, 얘를 갖다가 본다면은 우리 반원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6짜리 반지름 갖는 반원이죠? 그 6짜리 반지름의 한 판 넓이는 얼마예요? 36파인데 그 반쪽알이니까 이 정도까지 이제 올 수 있겠죠? 자, 18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채꼴 넓이 구하겠습니다. 부채꼴 넓이 구하는데 얘는 반지름 얼마짜리 부채꼴이냐면 12짜리 부채꼴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 각을 모르니까 x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자, 이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여기가 12짜리니까. 넓이는 이 한 판 넓이가 얼마예요? 파이 r 제곱이니까 12제곱 파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12제곱이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144 파이가 한 판, 피자 한 판 넓이인데 그 중에 360분의 x만 곱했더니만 얘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자,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x를 우린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걸 구하려면 요거 파이가 양쪽에 있으니까 약분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 다음 우린 지금 여기서 144, 360이 나와 있는데 약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뭘로 할 수 있지? 6으로 되나요? 6, 22, 6, 4, 24. 그 다음엔 6, 6에 36. 더 되네요. 6, 4, 14, 60. 더 되네요. 뭐 이렇게 자꾸 돼? 2, 5. 5분의 2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 뭐 약분하는 거니까 그냥 다 지워서 5분의 2라고 할게요. 반대로 해서 5분의 2 곱하기 x였던 값이 18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됐죠? 그럼 자, x가 얼마 되냐면 5분의 1을 없애면 x만 남겠죠. 그런데 없애려면 양쪽에다가 5분의 2의 역수인 2분의 1을 곱해줘도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서 x는 이걸 계산한 게 되겠죠. 얼마가 되느냐? 45가 되나요? 안 되나요? 네, 그래서 이 x값이 45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고, 난 줄였는데 왜 커졌을까? 자, 45라는 거 구했습니다. 45라는 거 구했으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만, 자,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제 이렇게 구합니다. 이게 45인 거 방금 따끈따끈하게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여기까지만 먼저 정리해 주세요. 이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들어갈 거예요. x가 45입니다. 이해됐어요? 지우? 오케이. 다 정리했어요? 규원이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각도만 알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시작할 겁니다. 됐어요? 못한 거예요? 혹시 필기 하다 마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하세요. 30초, 40초 드릴 테니까 하세요. 그래야 두 번째 단계까지 같이 따라가지. 끊기면 안 됩니다. 서도 졸려요? 어제 늦게 잤어요? 어제 뭐 할 거 많았어요? 무슨 숙제요? 수행이 있어요? 뭐 어떤 과목에 숫자가 좀 많아요, 요즘에? 한문. 내가 참 무슨 과목을 할 말은 없지만 한문은 사실 주요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주요 과목인가요? 왜냐면 수능에서 한문 보나? 안 보잖아. 아무튼 간에, 네. 너무 애써서 약간 좀 전략적인 게 필요해요. 내가 공들여서 할 과목이 있고,
조금은 좀 여유 있게 좀 쉬엄쉬엄 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너무 이렇게 무리하면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자, 다 적었죠? 두 번째 단계 갑니다. 그럼 이제 뭐 할 거냐? 1번과 3번의 넓이가 같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3번을 구할 바에는 1번을 구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곱하기 2배 하면 되잖아요. 1번은 구할 수 있나 볼 겁니다. 지금 보면 현재까지 구한 걸 보게 되면 자, 여기 1번이죠? 근데 지금 이게 몇 도라고 했어요? 45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중심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점을 갖다가 내가 뭐 2라고 할게요. 여기 2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이 두 점을 갖다가 연결을 하면 됐나요? 새로 긋는 거니까 색을 다르게 해줄까요? 긋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 이등변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반지름이니까 두미각이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서 45도가 되니까 여기가 90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이 넓이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지름은 이게 12의 절반이니까 6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를 구하는 건 조금 더 쉬운 문제가 됐겠죠. 구해볼까요? 자,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시면 되겠죠. 구하겠습니다. 자, 부채꼴 넓이 얼마입니까?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반지름 6짜리 가운데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6파이요? 자, 먼저 한 판 넓이가 얼마가 됩니까? 한 판의 넓이 36파인데 그게 몇 분의 몇입니까? 중심각이 4분의 1. 그러면 36파이의 4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네, 얘는 9파이가 됩니다. 왜 안 써져? 맞습니까? 됐습니까? 이 정도가 암산이 돼야지만 여러분이 이 단원에서 필요한 만큼이 소화가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응용도 부담 없이 거기에 집중해서 풀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떠오르는 것도 겨우겨우 떠오르면 응용 문제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 녀석의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욕한 거 아니죠? 네, 그런 고운 목소리로 욕한 줄 알았어요.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돼야 안 돼요? 18 됩니다. 이걸 여기서 빼는 거죠? 그러니 이 넓이는 9파이 빼기 18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똑같다고 했으니까 2배 하시면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18파이 마이너스 36이 이 넓이가 되겠습니다. 토탈. 단위는 제곱센치가 되겠죠. 빼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도 이해하시겠어요? 네. 첫 번째, 각도 구하는 거. 넓이가 같아서부터. 두 번째는 이렇게 구하시는 거. 그럴 때 직각 이등변이라는 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이렇게 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 왠지 90도지 않겠어? 라고 구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나요? 혹은 다르게 푼 사람도 있나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시에다가 선 하나 더 그어서 이시요? 여기다가? 네. 그러면? 그래서 그 반원 넓이에다 그냥 삼각형 하나 뺐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직각인 걸 알아야 높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180도. 반원 넓이는 구할 수 있죠. 근데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삼각형 거기 성분 BC 12잖아요. 네, 12 곱하기. 그리고 둘이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가 아니고 이게 직각인 반지름이어야 되지만 높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직각인 걸 어떻게 밝히시는 게 핵심이에요. 거기 그걸 놓쳤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완전한 답이 되겠죠. 이게 직각인 걸 알려면은 이게 45는 걸 먼저 밝히셔야 돼요. 그리고 이등변이니까 얘가 45니까 나머지가 90이 되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완벽한 풀이가 돼요. 근데 약간의 빈틈이 있는 풀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추가하시겠어요? 난 말로 했어요. 이걸 잘 이해 못하시면 나중에 녹화된 거를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기하 서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또 있어요? 나 없으면 진도 나갈 거예요. 유제 4번에 1번이요? 좋습니다. 너무 쫄지는 마세요. 여러분 테스트할 때 서술형 뭐 이렇게 보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연습할 때는 해보시라는 거고요. 자, 넘어가도 괜찮아요? 4번 하겠습니다. 혹시 춥나요? 자, 4번 할게요. 오른쪽 부채꼴 모양에서 다음을 구하라. 자,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어떻든 중간에 뭐 다 떠나서 하나씩 구해봅시다. 자, 중심과 크기, 이거 구하라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여기는 호의 길이가 있네요. 그리고 그것의 반지름은 6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죠? 얘를 모르니까 x라고 할게요. 식을 얘기해 주세요.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자, 호의 길이, 3파이라는 호의 길이는 크러스트 전체 한 판에서 각의 비율일 만큼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구하죠? 이 전체의 둘레를 먼저 구하셔야겠죠? 처음도 파이라고 했지만 뭐 얼마라고요? 자, 교환이 어떻게 돼요? 2파이라니까 이 전체가 얼마가 돼요? 아니요. 둘레가 어떻게 돼요? 둘레가 어떻게 돼요? 원주가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되죠? 이 원은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이에요? 그 원주가 얼마예요? 얼만데요? 지금 아직도 넓이랑 원주를 헷갈리면 어쩌자는 거지? 그 정도 집중과 그 정도 복습으로 무슨 공부하겠다고 이게 완전 앉아있지?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겠어요? 그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잖아요. 게을러 터져서지. 머리가 나쁜 사람한테는 혼내지 않아요. 근데 게을러 터진 거잖아요, 그건 지금. 아직도 모르면 뭐로 공부한 거예요, 도대체? 다시 묻겠습니다. 반지름 얼마짜리 원이에요? 이 원은 반지름 얼마짜리 원이에요? 그럼 반지름이 6이면 그 원의 원둘레, 원주는 어떻게 구해요? 6이니까 얼마예요? 답을 얘기해 보세요. 얼마죠? 12파이가 이해가 되나요? 아니면 지금 따라하는 건가요? 이해가 되나요? 왜 답을 못하는지 이해 못하겠는데요. 12파이 맞나요? 여러분, 원둘레는 뭐 곱하기 파이죠? 지름 곱하기 파이죠. 단편 기억하지 마시고 그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기억하세요. 원주율이 뭐였어요? 지름이 몇 배가 돼야 원 둘레가 되는지가 원주율 아닌가요? 지름의 3.14배를 파이로 바꿨으니까 파이라는 게 지름이 파이배가 되면 원주가 되는 거 아닌가요? 즉 원주는 지름 곱하기 파이가 아닌가요? 지름은 반지름 2배 아닌가요? 그러니까 2r 곱하기 파이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2파이r 아닌가요? 이게 왔다리 갔다리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겨우겨우 떠올리시는 분이 태반이네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지금 이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입니까? 어려워요? 여러분이 게으르게 생각하니까 띄엄띄엄 하서 거기서 멈추니까 이렇게 막히는 거죠. 2파이라는 개념이 뭐 그렇게 복잡하고 왜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쯤이면 구구단처럼 술렁술렁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원둘레 얼마라고요? 이게 수술 안 나오면 본인 반성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니면은 계속 9시까지 남을 생각하시고. 12파이 됐습니까? 하지만 각의 비율만큼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얼마 하셔야 돼요? 그게 3파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것도 못하는데 이 4번 맞았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4번 맞았다고 동그라미 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대답했으니까 됐다고 치고. 다른 사람들 다 틀린 거예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대답 못하신 분은 자기 스스로 양심적으로 채점하는 게 좋겠죠. 공부는 내가 얘기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하고 당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척하는 인간은 정말 저질이에요. 왜? 언젠가 뽀록이 나요. 그리고 스스로 불안해요. 불안하고 자신이 없어요. 왜? 껍데기니까. 지금 척하는 거니까. 아는 척하는 거니까. 시험 치면 점수도 불안해요, 매번. 응용도 못해요, 그러면. 최상위권 절대로 못 갑니다. 잘해야 상위권 잠깐 찍고 떨어집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3파입니다. 계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파이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약분하면 30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자, 30분의 x가 3이 돼야 안 돼요? x가 얼마가 돼야 돼요? 9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각 크기는 90도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이거 일단 먼저 안 된 사람은 정리하시고 아는 사람은 그냥 복습만 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다시 한번 놀지 마시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지? 넓이 어떻게 구하지? 그 다음에 중심각이 없을 때는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 가지고 넓이 어떻게 구하지? 그거 한 번 더 연습하세요. 나는 여러분한테 길을 잘 알려줄 수 있고 잘 가르쳐줄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 혼자 머릿속에 넣고 복습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이 더 나아지고 싶고 내가 수학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상위권 이상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은 지금 할할 때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따라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잠 좀 깼어요? 아주 피곤해요? 어제 몇 시간 잔 거예요, 그래서? 7시간 잤으면은 부족해요? 평소에 몇 시간 자요? 8시간? 그럼 더 잔 거 아니에요? 1시간 더 자는데도 피곤해요? 그 전에 혹시 밤 새졌어요? 그럼 이해가 안 가는데? 더 잤는데 피곤하다는 게 뭘까? 혹시, 글쎄요. 그런 건 있어요. 그 사람은 사실 많은 시간을 많이 자는 것보다 자기가 평소에 자는 시간대에 자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밸런스가 깨지면 힘들어하긴 해요. 그것을 이제 그 서카디악 그 사이클이라고 해서 그 학문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뇌는 그 자기의 그 언제 깨고 언제 자는지에 대한 그 타이머가 있어요. 습관이 들면. 그래서 그게 맞게끔 자기 신체에도 그에 맞춰서 깨어나고 자고 하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깨버리게 되면 그 약속을 깨버리게 되면 자야 되는데 왜 안 자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장기나 이런 것들이 피곤해져 가지고 그 후습하는데 조금 좀 저 시간이 더 필요하게 해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어디 먼 나라 여행 간다. 시차가 달라진다. 그러면 그 가가지고 뭐 여행하니까 그냥 무릅쓰지만 갔다 오면은 그 피곤이 막 몰려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부담이 돼서 그래요. 자, 얘기 됐어요? 계속합니다. 그럼 색칠한 부분에 둘레길이 하겠습니다. 둘레길이 구하려면 3파이는 구했지만 얘도 구하셔야 됩니다. 맞죠? 이걸 구하려면 이제 x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90인데 얘는 그땐 반지름 4짜리 부채꼴의 호가 되겠죠? 그럼 이제 호의 길이 구하겠습니다.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원둘레 한 판 얼마? 한 판 얼마? 반지름 얼마짜리 부채꼴이야? 그럼 원 한 판 얼마야? 둘레가 8파이. 호의 길이는 무조건 한 판은 원둘레를 한 판입니다. 아시겠어요? 부채꼴 넓이면 원 넓이가 한 판이 되는 거고. 알겠어요? 자, 그럼 그거에 360분의 x인데 x가 얼마였어요? 90. 4분의 1이니까 2파이가 돼야 안 돼요? 따라서 이 녀석의 길이는 2파이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엔 나머지는 뭐 쉽죠? 요 길이 2고 요 길이 2니까
2파이에다가 이 두 개 더하고 3파이 더하면 끝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이 곡선 파트는 5파이가 되고 이 두 개니까 4가 더해지면서 이것이 둘레 길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아요? 자, 됐고요. 그 다음 섹셔널 부분의 넓이는 더욱더 쉽습니다. 이건 뭐죠? 큰 피자 조각에서 작은 피자 조각 빼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큰 피자 조각은 어떻게 구합니까? 반지름 6짜리예요. 36파이가 그 한 판 넓이가 되겠죠. 그거에 각의 비율이 아까 360분의 90이니까 4분의 1이 돼야 안 돼요. 그게 이 한 조각의 넓이가 되겠죠. 그 다음 작은 조각 넓이 구하겠습니다. 작은 조각 넓이는 4짜리 원 넓이는 16파이가 됩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각의 비율이 4분의 1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두 개를 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9파이가 되고 얘는 4파이니까 5파이가 돼야 안 돼요. 됐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됐습니까? 네. 끝입니다. 또 있어요? 없으면 진도 나가도 되나요? 좋습니다. 자, RPM도 다 해서 없는 거죠? RPM 남은 거 있어요, 혹시? 됐습니다. 지우는요? 좋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걸 보면, 자, 처음에 도형의 기초 3요소가 있었습니다. 뭔가요? 네, 점, 그으면 선 몇 개 그어서 딱 만나면 면이 됐습니다. 됐죠? 점선면이어서, 자, 우리 이 점과 선의 위치 관계 기억하십니까? 점은 선 위에 있다. 온더라인에서 선이 점을 지난다 뜻이 있었고, 또는 지나지 않는다. 두 가지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는요. 점과, 선과 선의 위치 관계는요. 평행하거나 만나거나. 근데 이게 평면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죠.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안 만나거나. 됐죠? 자, 그런데 입체에서는 뭐가 또 생겼죠? 입체에서는 평행도 있고 만나는 것도 있고 일치도 있습니다. 아, 잠깐 미안합니다. 하나 빼먹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평면부터 갈게요. 자, 두 직선 평면에서는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가 있었죠? 평행하다. 자, 근데 이게 층이 넓어지면서 공간이 되면, 입체가 되면, 자, 일치한다, 평행한다, 교차한다도 있지만, 꼬인 위치도 존재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면과 선의 위치 관계로 뭐가 있었죠? 면 위에 있든가, 평행하던가, 한 점에서 만나던가. 이걸 통합해서 이렇게 씁니다. 날아가다가 꼬라박고 털썩돼가지고 평면 위에 있든가. 세 가지가 된 거 기억하십니까? 네, 이게 평면과 선의 위치 관계. 당연히 공간에서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 이것도 했습니다. 선이 면과 만날 때 똑바로 수직으로 만나는 건 어떻게 판정한다 그랬죠? 요 교점에 판단하는 선 두 개를 그어야 되는데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판정이 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선 한 선에 대해서도 수직이 돼야 되고 또 다른 선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개 이상 수직이 돼야 요게 똑바로 서 있다라는 걸 판정할 수 있다 그랬죠. 이해가 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뭐가 됐죠?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또는 수직은 아니에요. 만나거나예요. 면과 면이 만나면 뭐가 생기죠? 네, 교선이 생깁니다. 선과 선이 만나면 뭐가 생겼다 그랬죠? 점이 생깁니다. 더 낮은 차원의 것이 생깁니다. 선과 선이 만나면 그 더 낮은 차원인 점이 되는 거고 0차원이죠. 그 다음에 면과 면 2차원끼리 만나면 1차원인 선이 생깁니다. 됐습니까? 근데 교선은 직선만 될까요? 곡선도 될까요?
자, 지금 보면 요 같은 경우는 옆면이 둥근 곡면이죠. 이 둥근 곡면을 이렇게 평면이 잘라버리면 이게 교선이 되지 않나요? 이건 직선인가요? 곡선인가요? 곡선도 됩니다. 됐습니까? 네, 교선은 직선도 되고 교선도 됩니다. 자, 이런 것도 배웠고요. 기억들 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했냐면은 그거 이제 지나가서 평행할 때 동의각, 얻각 이런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죠? 자, 얻각은 어떻게 구했죠? 동의각이 막곡지각인데 그 중에서도 내각에 있는 것 중에서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도 배웠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꺾어가지고 막 하는 응용들도 기억하시죠? 자, 다음에 이제 뭐 했냐면은 네, 작도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작도는 뭐하고 뭐로 그리는 거죠? 맞습니다. 눈금이 없는 원시적인 자랑. 그 다음에 컴파스인데 원시 컴파스죠? 그걸로 궁리해가지고서 적당히 그리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근거가 있게끔 해서 그렇게 그려진 게 이게 뭐 길이가 같다, 각이 같다, 이등분선이다 확인할 수 있던 거였죠. 그 작도하는 순서도 논리적으로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돼서 비슷하니까 되는 거야가 아니라 이게 나중에 합동이니까 각이 같다든가 뭐 이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여러분은 시험범이니까 당연히 복습도 하고 계시나요? 조만간 드립다 문제 줄 겁니다. 네. 자, 물론 뭐 다 시험 볼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이제 그런 연습까지 한 다음에 이제 넘어갔던 게 삼각형의 작도법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합동 조건이 아닙니다. 작도법은 뭐냐? 이 조건이 주어지면 삼각형을 아무리 작도를 궁리해 그려도 한 종류밖에 그릴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변 3개가 주어졌을 때. 근데 변은 요건이 있었죠. 아무리 긴 변이라도 텐트가 서려면은 다른 짧은 2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3변이 주어질 때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각과 그 사이드 변, 즉 변 2개와 사이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작도를 아무리 궁리해봤자 한 종류밖에 그릴 수 없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엔 한 변과 각 2개가 주어지면 양끝각이 주어져도 그 정보 가지고는 아무리 궁리해도 한 종류밖에는 작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이 결국 무엇이냐? 어떤 떨어져 있는 2개의 삼각형을 굳이 찢어가지고 붙여보지 않더라도 그 정보만 비교하시면 얘는 똑같은 종류의 작도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가 됐죠? 합동 조건이 됐나요? 안 됐나요? 이해가 되나요? 합동 조건은 그만 좀 해라 임마. 합동 조건은 뜯어서 붙여보지 않더라도 일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삼각형 합동 조건이 이제 그 작도 조건으로 합동 조건까지 확정이 된 거 기억하시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 들어간 게 뭐냐면 다각형입니다. 2차원 도형이죠? 평면, 첫 번째 다각형입니다. 다각형 뜻이 뭐였죠? 네,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요. 자, 다각형, 근데 다각형에 대한 그게 있고 정다각형은 뭐였죠? 길이와 각도와 같은 알긴 하네 조금 부족합니다. 정확한 표현이 뭐죠? 모든 안의 길이가 같고 내 크기가 같은 다각형.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그 다음에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은 평면도형이 아니고 다각형이 정다각형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런데 바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N각형의 대각선의 총개수 어떻게 구하죠? N 곱하기 N 빼기 3 나누기 기억하시나요?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N 빼기 3개인데 그 점이 N개가 있으니까 N 곱하기 N 빼기 3인데 두 번씩 중복되니까 2로 나눠준다. 기억하시나요? 그 흐름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각형의 칼을 대각선으로 잘려지는 삼각형은 몇 개 나오죠? N 빼기 2개 나눠 그랬죠? N 빼기 2개입니다. 대각선 N 빼기 3이지만 마지막 끄트머리 조각이 더 나오니까 삼각형은 N 빼기 2가 됩니다. 그러면 내각의 총합이 얼마가 되겠죠? 복습하고 있었어요? 내 말 알아들어요 지금?
네. 삼각형이 몇 개 있다 그랬죠? n 빼기 2니까 180 곱하기 n 빼기 2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됐나요? 됐나요? 그거 지금 안 와드시면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 정다각형의 한 내각은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뭘로 나눠줘야 돼요? n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게 내각이면 한 외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n분의 360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각형은 정다각형 포함해서 외각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될까요? 네, 한 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360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정다각형은 그걸 n으로 나누기 때문에 정다각형의 한 외각은 n분의 360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남았다면 내가 말로 하더라도 따라올 겁니다. 근데 말로 하는 거 못 알아먹으면 아직 소화가 덜 된 거니까 복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쭉쭉 다 적었었죠, 그때? 자, 그래서 다각형을 끝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넘어온 게 뭐였죠? 여러분이 오늘 되게 뻘뻘리고 했던 호와 원 패밀리 했었죠? 활골도 했고, 호도 했고, 현도 했고, 뭐 정비례, 반비례, 운명공동체 기억하시죠? 자, 중심각과 부채꼴의 중심각과 운명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호의 길이와 중심각과 운명공동체. 호의 길이가 뭐죠? 자, 부채꼴의 중심각은 운명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허튼 소리 하지 마시고요. 찍지 마. 머릿속에 알고 얘기해. 호의 길이가 하나고 피자 크러스트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부채꼴 넓이입니다. 중심각이 2배면 피자 조각이 2개가 되니까 넓이도 2개, 호의 길이도 2배가 됩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와 부채꼴 넓이는 정비례하는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운명 공동체는 아니지만 각이 똑같으면 길이가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현입니다. 기억하시나요? 현 중에 제일 긴 거는 뭐죠? 지름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이쯤 되면 이런 게 빌드업이 돼서 여러분 속에 매핑이 되어 있어야지만 지금 잘 소화하고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빈틈이 있다면 복습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 호 부채꼴 넓이 구하는 것 통해서 넓이 구하는 공식 아까 얘기했었고, 그쵸? 한 판 넓이 구해서 각 비율로 하든가, 만약에 호의 길이 구하려면 한 판에 둘레 구해서 중심각 비율 곱하든가, 각 모르면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 가지고서 통째로 나눠가지고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가 넓이가 되더라. 됐나요? 네, 지금까지 한번 읊었습니다. 읊어줬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뭘 맞췄냐면 평면 도형에서 다각형과 원의 패밀리를 맞췄습니다. 2D 도형의 끝이에요. 알겠어요? 이제 그래서 뭘 들어갈 거냐면 3D 들어갑니다. 3D 하겠습니다. 입체도형이죠? 입체도형의 첫 번째는 우리가 평면도형에서 다각형을 배웠고 그다음에 원과 부채꼴을 배웠던 것처럼 3D에서는 이게 다면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다면체 뜻이 뭐냐면 자, 다각형이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입니다. 3D인데 모든 면이 다 다각형이어야지만 합니다. 아시겠어요? 얘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녀석을 삼각기둥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모양, 이런 입체를 그 패밀리를 이름 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둥이니 무슨 뭐 뿔이니 뭐 군이 이렇게 하는 거고 얘 자체는 다면체입니다. 더 넓게 친다면. 왜? 모든 면이 다각형이잖아요. 알겠어요? 자, 우리 다각형 중에도 삼각형, 사각형이 있던 것처럼 다면체에서도 기둥, 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면체, 뜻이 뭐라고요?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입니다. 아시겠어요? 기억하세요. 나중에 다각형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2D에선 다각형,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의 다각형이었죠? 네. 하지만 얘는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입니다. 아시겠어요? 3D입니다. 자, 면은 그래서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다각형들을 사각형, 삼각형 이런 것들이 다 면이 되겠죠? 그다음 모서리는 뭐냐? 모서리는 찧었을 때 아픈 데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 책상의 이 부분을 얘기하겠죠.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서리는
다면체를 이루고 있는 다각형의 변이지만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변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면체를 이루고 있는 다각형의 변이라고 말도 있지만 면과 면이 만나 생기는 교선이 바로 모서리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찌으면 아파요. 근데 더 아픈 게 있어요. 뭐예요?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은 뭐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 생기는 점입니다. 가장 뾰족하죠. 하지만 여기서 의미는 다면체를 이루고 있는 다각형의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내가 말한 거를 추가로 적어주세요. 모서리는 뭐하고 뭐가 만나는 거라고요? 면과 면이 만나 생기는 교선입니다. 날카롭지만 두 번째로 아픕니다. 다음 꼭지점은 뭐라 그랬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 변은 평면도형일 때 그 선분을 얘기하는 게 변이고 입체로면 그걸 모서리라고 읽어야 됩니다. 변은 아닙니다. 변은 평면도형일 때 명칭입니다. 기호는 똑같지만 단어가 좀 틀립니다. 모서리는 입체도형일 때의 명칭입니다. 변은 평면도형일 때의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선분은 1차원 선 위에 있을 때만 명칭입니다. 자, 꼭지점은 그래서 뭐가 만날 거?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 생기는 교점입니다. 제일 아파요. 됐죠? 이건 흉기입니다. 자, 어떻든 이게 다면체입니다. 다각형의 면으로만 둘러싸인 거. 그럼 이건 다면체일까요? 아닙니다. 회전체입니다. 원은 회전체, 원은 회전이잖아. 다각형이 아니잖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면체가 아니라 입체에서는 회전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다면체 끝나면. 우리가 다각형 배우고서 원과 부채꼴 배웠듯이 다면체 배우고 나면 회전체 배울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다각형으로만 둘러싼 입체도형이 다면체다. 다면체는 면의 개수에 따라서 4면체, 5면체, 6면체가 합니다. 이를테면 이거 몇 면체일까요? 4가 기둥인 거 알아요. 그거 묻는 거 아니죠? 다면체 맞아요? 면 몇 개짜리예요? 6개잖아. 6면체예요. 됐습니까? 이거 면 몇 개예요? 6개죠. 왜냐면 오각형이니까 옆면이 5개고 아래 하나 있으니까 6면체입니다. 그래서 면체로 말하면 똑같은 6면체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면체 이제 종류 들어갑니다. 좀 더 세분화 들어갑니다. 기둥류가 있습니다. 각기둥. 각기둥 특징은 아랫면, 윗면을 합해서 두 밑면이라고 합니다. 아래 위라고는 안 해요. 그냥 밑면, 바닥면이라고 합니다. 뒤집어 놔도 똑같으니까. 두 밑면이 합동이어야 됩니다. 다각형은 맞는데 합동이 되면 각기둥이 됩니다. 알겠어요? 기둥류의 특징은 두 밑면이 합동이어야 됩니다. 사이즈가 똑같고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옆면은 뭐가 될까요? 다 직사각형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몇 각기둥? 오각기둥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밑면의 다각형의 이름을 따서 오각형이면 오각기둥,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이해가 되나요? 자, 얘는 뭔가 그 다음 뭐 이제 기둥류 됐고요, 각기둥 됐고요. 각기둥에서 얘기 좀 더 하면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이 돼야 됩니다. 평행, 합동. 됐습니까? 평행, 합동 체크하시고 평행이면서 모양이 합동인 다각형.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 이거는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용어 개념 이해하는 거니까 그냥 단어 외우듯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명칭입니다. 개념입니다. 자, 그럼 높이도 있습니다. 높이는 뭐냐? 평행한 두 밑면의 수직거리입니다. 최단거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천정과 땅바닥의 최단거리, 직선거리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밑면 다각형 모양 이름 따서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오각형이니까 오각기둥. 됐죠? 다음, 기둥류는 됐고요. 각불가입니다. 기둥은 아까 밑면, 아래면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윗면 뗍니다. 하나 날아가면 요 선들만이 싹 모여져 가지고 이렇게 오므라듭니다. 됐나요? 그럼 각불이 됩니다. 면은 그래서 밑면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옆면은 뭐가 됩니까? 아까는 직사각형이었는데 얘는 삼각형이죠. 어떤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요 길이는 다 같아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정중앙 꼭지점이 이 정 가운데 있거든요. 밑면에.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전부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이등변 사각형이 옆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밑면은 다각형입니다. 이건 사각 기둥 뿔이 되겠죠. 사각뿔. 자, 옆면은 모두 삼각형인데 어떤 삼각형이라고요? 이등변. 적어주세요. 이등변. 괄호치고 이등변 쓰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자,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려줄까요? 많이 급해요? 그럼 금방 끝낼게요. 자, 높이는 요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까지 수직거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각불의 꼭지점과 밑면까지의 수직거리, 최단거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면의 다각형 모양 따라서 삼각뿔, 사각뿔, 오각뿔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뿔에서 이 윗부분인 이 대가리 부분을 확 쳐버립니다. 그러면 모가지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게 뿔, 농담처럼 얘기하면 대가리 없기 때문에 뿔대라고 합니다. 농담이고 그건 아니고요. 이게 뭐 같은 거 같냐면 무대 같잖아요. 그쵸? 됐어요? 그래서 이게 뿔대라고 합니다. 뿔대. 뿔에 나는 그냥 재미삼아 뿔에 대가리 없으면서 뿔대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뿔 잘려서 여기가 무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뿔대입니다. 아시겠어요? 편하신 걸로 하세요. 그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자, 나온 것처럼 각뿔이 원래 살아생전의 모습입니다. 살아있을 때 각뿔인데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모가지에 싹 쳐버립니다. 됐어요? 그래서 날아가 버리면 얘가 나와서 이게 뿔대가 됩니다. 각뿔대. 알겠어요? 원뿔대도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원뿔이거든요. 대가리 날리면 이게 원뿔대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뿔대는 그래서 위에 날리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한 평면을 자리할 때 생기는 두 개 중에서 각뿔이 아닌 것, 아래쪽 거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밑면, 여기도 밑면이 각기둥처럼 두 개가 있습니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합동은 아니에요. 위에 거 더 작아요. 잘렸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평행하긴 맞습니다만 사이즈는 다릅니다. 합동은 아닙니다. 닮기는 했습니다. 됐나요? 옆면은 아까는 위 아래가 똑같으니까 직사각형이었는데 이거는 위에가 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사다리꼴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옆면은 다 사다리꼴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옆면 여기다가 사다리꼴 쓰시면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등변 사다리꼴이지만 여러분은 그냥 사다리꼴로만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높이는 기둥과 똑같습니다. 두 밑면의 수직거리 얘기하십니다. 아시겠죠? 이 모양이 사이즈가 똑같아지면 기둥이 될 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구성 형태는 비슷합니다. 자, 여기 써있네요. 옆면은 모두 사다리꼴이라고 했죠? 밑면은 뭐 다각형 이름 따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뿔대? 사각뿔, 대가리 없음. 사각뿔대. 됐죠? 이거 쭉 정리한 게 이겁니다. 자, 다면체 중에 기둥류, 각뿔류, 각뿔대류 세 가지가 있고 됐습니까? 그 이름에 따라서 밑에 도형이 뭐 몇 각형이냐 따라서 N각형, N각기둥, N각형의 N각뿔, N각형의 N각뿔대가 각각 이렇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자, 그림까지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양이랑 개수랑 정리해내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기둥류 보게 되면요. 기둥류는 만약에 밑면이 N각형이라고 합시다. 이게 N각형이면 자, 모서리 개수 따지면 모서리 개수는 어떻게 쓰느냐? 이 아래 면에 모서리가 몇 개 있겠어요? N각형이면 N개가 되겠죠. 여기도 몇 개 있겠어요? N개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꼭지마다 창살이 생겨 안 생겨? 그럼 몇 개의 창살이 생기겠어요? 여기도 이게 N각형이면 꼭지면 몇 개 있어요? N개 있겠죠. 오각형이니까 5개가 아니고 확장해서 본다면 N개마다 창살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창살 몇 개 생겨요? N개 생기겠죠. 여기도 N개가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위에 변 N개, 아래 변 N개, 창살 N개 돼서 3N개가 되나요 안 되나요? 3 곱하기 N.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요 규칙을 갖다가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이게 오각형이면 이건 몇 면체예요? 5면체인가요? 7면체죠. 왜요? 오각형이면 요 변마다 면이 하나씩 생겨요, 안 생겨요? 그게 5개 옆면이죠. 그 다음에 위아래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더하기 2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n 더하기 2가 이해가 되나요? 이게 위아래 뚜껑입니다. 옆면이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뿔은 위에 뜯어내잖아요. 하나가 줄어들겠죠. 뿔대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얘랑 구성 형태는 비슷하겠죠. 사이즈가 합동은 아닌다 뿐이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는 형태가 나옵니다만 재밌게도 얘하고 얘는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기둥류와 뿔대류는 구성 형태는 똑같습니다. 입체로 볼 때는. 아시겠어요? 뿔만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데 이걸 뭐 생각만 하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더 설명할 게 없이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첫 테이프를 끊었고 과제는 이거는 뭐를 내가 뭐 알려줄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 첫 스타트니만큼 하시면서 명칭이나 이 용어들을 갖다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나갈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거 쭉쭉 해주시고요. 과제는 어디까지냐면 네, 143페이지까지입니다. 괜찮죠? 네. 왜 조금 주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아니요. 시험 준비하라고요. 시험 준비 잘할 수 있겠죠? 걱정이 됩니다. 시험 범위는 여러분 일단 가장 최근에 배운 단원이 원과 부채꼴이기 때문에 그것 먼저 보겠습니다. 됐나요?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험 종종 볼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PM도 줄까요? 아니요, 줄라면 줄 수 있어요. 몇 페이지까지 줬죠, 우리? 페이지 좀 알려줄래요? 페이지 100쪽이에요? 우리 RPM 어디까지 했어요? 네, 90까지 했죠? 100쪽 남았네요. 100쪽 아직 내가 주고 싶은데요. 여기는 지금 줄 수가 없어요. 자, RPM은 지금 안 주겠습니다. 오늘 진짜 별로 없죠? 네, 넘어가셔서 일단 과제 하시고 계십시오. 지우 괜찮아요?